가장 이상적인 자동차는 잘 달리고 잘 서는 자동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자동차 제조사는 이상적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더 효율적인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점점 더 빠른 속도를 내는 엔진과 변속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를 멈출 수 있게 하는 브레이크도 함께 발전해왔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브레이크는 달리는 자동차를 감속시키거나 완전히 멈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감속을 위해서는 엔진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하며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주차 브레이크를 감속시키기 위한 비상 브레이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드리프트를 쓰기 위해 주차 브레이크를 활용하기도 하죠. 영상을 올리면서 특히나 드리프트 편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는 풋브레이크와 주차 브레이크, 흔히 사이드 브레이크라 불리는 녀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풋브레이크는 전륜을 담당하고 주차 브레이크는 후륜을 담당한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틀린 말입니다. 자동차에 풋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앞뒤의 제동력 분배가 다를지언정 모든 바퀴에 제동이 걸리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풋브레이크가 앞바퀴만 제동을 건다면 차량이 방향을 제어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반대로 뒷바퀴만 제동을 건다면 뒷바퀴가 접지력을 잃으며 스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네 바퀴에 모두 제동을 걸게끔 하는 것인데요. 이와 다르게 주차 브레이크는 전륜, 후륜, 사륜 어느 쪽에 구동축이 달려있던 후륜 바퀴를 잠그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뒷바퀴를 잠가 미끄러지게 하는 일명 드리프트라는 기술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드리프트를 하려면 무조건 핸드브레이크를 잡아당겨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클러치킥이나 관성을 이용한 드리프트도 사용하며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급한 코너이거나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경우 강제로 뒷바퀴를 잠가 슬라이드를 일으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풋브레이크는 강제로 바퀴를 잠글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원리를 하나씩 알아보자면 애초에 주차 브레이크는 풋브레이크만으로 제동이 힘들 시 보조를 해주는 비상 브레이크의 용도로 쓰이는 만큼 풋브레이크와는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풋브레이크는 페달을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의 피스톤이 눌려져 발생한 유압이 각 바퀴에 달린 브레이크로 전달되는 유압식 브레이크를 사용하는데요. 이 때문에 주기적으로 브레이크액을 갈아줘야 하기도 합니다. 브레이크액이 오염되거나 부족한 경우 풋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거든요. 주차 브레이크는 밟거나 레버를 당길 시 주차 브레이크 와이어를 통해 뒷바퀴의 브레이크로 힘을 전달하며 제동하는 기계식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브레이크액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대신 와이어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장력을 체크하고 조절해야 하는데요. 기계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와이어가 늘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한 레버를 당기면 무조건 뒷바퀴가 잠기기 때문에 강제로 잠근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레버식과 페달을 사용한 주차 브레이크보다는 전동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전동식 또한 모터를 사용해 드라이버가 직접 힘을 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습니다. 유압식 브레이크를 사용한 것은 힘의 증폭과 분배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바퀴에 달린 브레이크의 피스톤의 면적을 마스터 실린더 피스톤의 면적의 2배로 키우면 가하는 힘 또한 2배로 변합니다. 또한 각 바퀴로 향하는 경로가 복잡하더라도 유압식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반대로 단점도 존재합니다. 움직이고 있는 차를 마찰을 이용해 멈추는 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발생한 열이 유압 경로로 전달되면서 브레이크액이 부글부글 끓으며 기화되기 시작하고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유압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기계식 브레이크인 주차 브레이크가 비상용으로 달린 것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브레이크가 만들어진 이유는 역사상 최초의 교통사고에 의해서였습니다. 1769년 프랑스 군인 니콜라 조셉 퀴뇨에 의해서 제작된 최초의 증기자동차는 전쟁에 사용할 대포를 끌 목적으로 개발되었었는데요. 차의 속력이 시속 3.6km로 사람이 걷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속도였기에 브레이크를 장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죠. 그러나 문제는 내리막길에서 속도가 붙자 이를 제어하지 못한 채로 사고가 발생했고 그렇게 마차에서 쓰던 방식인 슈 브레이크 방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나무 조각이 바퀴를 눌러 멈추는 간단한 방식이었지만 초창기의 내연기관 엔진 자동차에서도
나무 조각에 가죽을 덧대 사용한 것을 보면 꽤 오래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자동차의 엔진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빨라진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개발되기 시작했으며 변속기가 장착되면서는 엔진 브레이크도 함께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드럼 안쪽에 라이닝을 설치한 브레이크 슈를 드럼으로 밀어붙여 제동하는 드럼 브레이크를 거쳐 현재는 디스크 로터의 양쪽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밀어붙여 제동하는 방식인 디스크 브레이크가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 차는 이렇게 생긴 디스크 방식을 사용함에도 카센터에서 라이닝이 다 닳아서 교체하셔야 합니다. 혹은 드럼이 문제가 있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정확한 명칭은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로터입니다. 드럼 방식에 익숙한 정비사분들이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드럼 브레이크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니 내 차의 바퀴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모닝 같은 경차에는 후륜 드럼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신형 상용차들은 점차 디스크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압도적으로 드럼 브레이크를 채용한 상용차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드럼 브레이크와 디스크 브레이크의 차이점이 뭐길래 차종별로 차이를 두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요. 간단하게 두 방식의 장단점을 알게 된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드럼 브레이크는 디스크 브레이크보다 강력한 순간 제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배력 작용 때문인데요. 휠과 함께 회전하고 있는 드럼에 브레이크 슈가 밀어붙여지며 마찰을 발생시킬 때 함께 회전하려는 경향이 생겨 더욱더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힘을 받게 되면서 큰 제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거운 대형 트럭이나 버스에 채용되고 있는 것이죠. 무거운 상용차와는 반대로 가벼운 경차에는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드럼 방식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욱더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경차에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마지막 장점은 드럼은 폐쇄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에 강하며 라이닝이 쉽게 마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교체 주기가 길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대형 트럭 같은 경우 먼지가 많은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많기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곧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폐쇄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열에 취약해 짧은 시간에 자주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 앞서 말했던 베이퍼록 현상이나 페이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열뿐만 아니라 습한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 지속된다면 드럼 내부의 습기가 누적되어 대부분 철제로 되어 있는 부품들이 녹이 슬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습해져 있던 내부가 얼어 주차 브레이크가 잘 안 풀리는 등 습기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강력한 제동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자주 사용하거나 환경에 따라서는 디스크 브레이크보다도 제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단점으로는 폐쇄식이기 때문에 개방형인 디스크 방식에 비해 육안으로 점검하기가 힘듭니다. 디스크 방식에서는 일반인도 간단하게 패드의 마모 상태 확인이 가능하지만 드럼 안의 라이닝이 얼마나 마모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다 뜯어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드럼 브레이크의 단점을 없앤 것이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개방형이기에 육안으로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열 관리 또한 드럼에 비해 우수하고 복잡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정비도 용이합니다. 다만 드럼에 비해서는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좀 더 고성능의 차를 탈수록 더 좋은 디스크와 패드, 캘리퍼를 사용하게 되기에 그저 비싼 게 아니라 매우 비싸질 수 있기도 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개방형이기에 오염물질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나 모래나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 운행 시에는 자주 점검하고 세척해줘야 하며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도 브레이크 사용 시 패드가 갈리며 나오는 분진가루가 휠에 붙기 때문에 전용 세척액을 사용해 세차 시 함께 세척해줘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승용차 무게라면 디스크 브레이크가 감당이 가능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무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상용차가 어쩔 수 없이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디스크 브레이크 같은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드럼 브레이크에 비해 떨어지는 주차 브레이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디스크 로터에 작은 드럼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풋 브레이크와 주차 브레이크의 차이가 뭔지, 내 자동차는 어떤 브레이크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지, 왜 모닝과 같은 경차의 뒷바퀴 브레이크는 앞바퀴와 달랐던 건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 소개하지 못했던 전기차의 회생협조 브레이크와 제동에 도움을 주는 ABS, 브레이크 부스터와 어시스트 등의 깊은 내용들은 차후 따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